자, 이번 강좌의 제목은 따라하며 완성하는 웹 포트폴리오 강좌입니다. 자, 이번 강좌를 맡게 된 김기민이라고 하고요. 자, 퀄리티가 높은 웹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개발자 취업 예제를 통해서 웹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레이아웃을 통해서 HTML 구조를 작성하고, 자, CSS를 통해서 스타일을 작성하여 웹 퍼블리셔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또한 예제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익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 웹 포트폴리오는 웹 퍼블리셔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비전공자들에게는 개발과 디자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수요 높은 프론트엔드 스택의 교육 과정이 제공될 것입니다. 자, 커리어 전환 희망자들에게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좌를 한번 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완성된 예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자, 예제에 대한 샘플을 보게 되면 일단 3개 정도만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일단 스텝 1번, 자, 스크롤 트리거, 그리고 스텝 2번, 탭 디자인, 탭 메뉴, 그리고 스텝 3번은 메인 비디오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비디오 1번에 관련된 그런 요건들이 되겠고요. 자, 비디오 1번에 관련된 페이지가 전환되면, 페이지가 종료되면 로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베이직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언더바 목업.html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트폴리오 언더바 목업이라는 내용들은, 자, 스텝 1번과 그리고 스텝 2번 그리고 스텝 3번을 토탈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더 해드릴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더 리스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먼저 포트폴리오 언더바 목업 1.html 저희가 스텝 1 스크롤 트리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런 스크롤 트리거 내용들이 화면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아마도 이제 스텝 일반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GSAP 베이직, 그 다음에 패럴렉스 베이직, 스크롤 트리거 베이직, 이런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텝 2번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탭 메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번에는 비디오 관련된 요건들로 이렇게 진행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웹 퍼블리셔 쪽에 가까운 그런 예제를 완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연작 형태대로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 예제를 진행해 볼 텐데, 자, 관련된 소스를요, 저는 이제 에디터를요, VSC,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VSC는 가장 적절한 그런 화면 구조를 만드는데 쓰여지는 에디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VSC를 써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OS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VSC 코드를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러면은 될 것 같고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jQuery나 이렇게 코딩할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들로 먼저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스텝 1번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몇 가지의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스텝 1번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GSAP 베이직, 그 다음에 스크롤 트리거 베이직, 그 다음에 패럴렉스 베이직 이렇게 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위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CSS나 HTML은 본문 예제가 됐을 때 간단하게 가이드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인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 엔진에 관련된 GSAP2 그리고 이제 From2라는 기능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능들을 이제 GSAP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인 이제 돔 지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속성 방법들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이번 강의를 원활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초가 너무 없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HTML과 CSS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강좌를 듣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수업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중급 정도는 돼야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강좌를 열어보면 여기서는 이제 소스를 저희가 파일을 이렇게 열면 돼요. 파일, 자, 오픈 폴더 기능으로 해당 폴더를 열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폴더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익스플로러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는 기능이 이렇게 등록이 된 폴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1번 스크롤 트리거, 스텝 2번 탭 메뉴, 여러분들이 zip 파일을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의 오픈 폴더 개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3개 이상의 폴더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등록을 아직 안 해서 이렇게 다 돼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소스를 받으시면 그러면은 여러 개가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스텝 1번. 자, 스크롤 트리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그 다음에 GSAP 베이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레퍼런스는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 드릴 거고요. 자, 완성된 자료는 이제 기초적인 자료들은 아주 단순하게 완성되는 그런 매뉴얼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 예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문 예제는 포트폴리오 언더바 mockup.htm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들은 돼 있고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완성된 자료를 보시면 뭐 간단하게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시켜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 때는 이제 여기 완성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경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를 여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처럼 GSAP 언더바 basic.html 문서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타트 GSAP 언더바 basic.html 문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CSS 같은 경우에는 다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버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 CDN들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GSAP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지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자, 관련된 요건들은 이런 방식으로 추가해 놓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위주의 라이브러리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 코드식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는 어느 정도 익히고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여기서 add event listener, 이벤트를 등록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죠. 자, 안쪽에 여기서는 이제 하위의 콜백에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코드는 아시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볼을 저희가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은 화면을 먼저 읽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볼을 참조해 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단 참조가 먼저고요. 돔에 대한 참조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 클릭한다든지 여러가지 UI들을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도큐먼트, 자, 안쪽에 자, 도큐먼트에 있는 볼을 찾습니다. 이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자, 쿼리 셀렉터, 이런 방식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볼이란 요건을 이렇게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을 클릭하는 그런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v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add event listener 동작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클릭. 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성할 수 있겠죠. 자, 펑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벤트 객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현재 요건을 클릭되는 요건들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릭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뭐 더블 클릭, 저희가 이제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HTML 문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안쪽에 스타트 경로에 gsap 언더바 basic.html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검사창을 F12번 누르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으로 이렇게 클릭되는 내용들을 콘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클릭했을 때의 그런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일단은 이제 클릭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찾을 때는 여기서 자, 해당 클릭되는 요건들을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console.log에 지금처럼의 2.target 이라고 지정을 하면요, 해당하는 그런 대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볼 대상이 지금 이렇게 선언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제 문법식을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자, GSAP라는 걸 저희가 취하게 되면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요건들은 여기서는 GSAP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법식을 좀 정의해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to 문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to 문법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돔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CSS 기법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자, 클래스, 아니 CSS 기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할 때 두 가지 기법이 모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속성, 그 다음에 값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듀얼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시간이, 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시험해 보면, 자, GSAP 적었고요. 그 다음에 to라고 작성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볼이란 요건이 있죠. 볼이란 요건을 여기서는 돔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2.target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target이 현재 있는 볼이 되니까요. 이쪽에 지금 레프트 좌표. 자, 여기서는 이제 레프트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여기서 기존에 있던 레프트 좌표가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지금처럼 레프트를 300으로 보내겠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듀얼레이션은 지금처럼 0.3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클릭했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 동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클릭했을 때,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위치가 이동되는 코드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코드 방식이 인라인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물론 현재 코드 방식을 이렇게 CSS 방식으로 저희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미 선언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볼이라고 쓰셔도 동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문서를 자체적으로 검색이 돼서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요건들은 여기서 지연 시간을 여기다가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듀얼레이션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다가 딜레이. 자, 딜레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지연 시간을 여기다가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요걸 주석 걸었고요. 자, 안쪽에다가 이제 해당 코드를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는 딜레이라고 옵션을 적은 거죠. 딜레이. 그 다음에 2초라고 옵션을 정하면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동작되는 그런 시간이 2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동작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돼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2초 정도가 지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onComplete라는 또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에다가 onComplete라는 이렇게 콜백 함수를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지금처럼 펑션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옵션들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안쪽에다가 이거 이제 저희가 계속 스택을 올리고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onComplete라는 기능을 적어 볼게요. 자, onComplete라고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이제 이벤트 객체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자체적인 이벤트 객체를 받을 수 없을 텐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console.log에 해당하는 complete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동작이 종료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0.3초 동안의 동작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onComplete라는 건 되게 중요한 순간들을 찾을 때 사용되는 그런 기법이죠. 애니메이션이 있어서의 저희가 UI 같은 걸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 위치가 닿아서 지금 300의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을 가보시게 되면 complete, 자, 문자열이 출력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좀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주석을 이렇게 걸었고요. 자, prompt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prompt라는 기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GSAP 기능상에서 prom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to라는 기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DOM 또는 CSS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는 자, 옵션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스타트 props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스타트 시작점의 속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류 값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완료되는 그런, 그죠? 이렇게 end라고 합시다. end prop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그러면은 밸류 값과 이렇게 시간 듀얼레이션은 똑같고요. 여기서는 세컨드가 들어가는 거죠. 세컨드는 이제 여기 s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prompt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기법들처럼 GSAP 지금처럼 이렇게 prompt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으로 지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처음 같은 경우에는 opaciti를 0을 줬고요. 자, 이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입력할 때, 자,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일단은 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opacity는 지금 이렇게 2를 준 거죠. 그 다음에 left, 여러 가지 요건들을 줄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쉼표 기법으로 안쪽에다가 적용을 시키고요. 자, left라고 적용했고요. 300,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듀얼레이션 0.3초, 그리고 자, 딜레이도 적용할 수 있겠죠. 딜레이는 2초. 자, 그 다음에 뭐 onComplete 이런 것까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기법들이 돼서 여기서는 펑션 작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과 동일하게 자, console.log complete
작성을 하면 그러면 되겠죠. 자,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표기법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탭으로 쳐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눈에 잘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옵션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중괄호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고요. 그러면 요거는 없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옵션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펑션에 대한 타입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코드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여기 지금 화살표 함수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요거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제거해서 여기서는 옵션을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타겟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옵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타겟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이렇게 돼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2초간 지연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코드 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제 코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GSAP에 관련된 베이직 코드들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이제 스크롤 트리거, 그러니까 화면을 움직이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제 스크롤 트리거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일단 여기선 GSAP를 쓰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자, 아래쪽에 기능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서 GitHub에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썼습니다. 저기 아래쪽에 GitHub에 이런 스크롤 트리거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작성된 내용들을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를 구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구현 라이브러리를 여기까지 GSAP는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베이직에서 스크롤 트리거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죠. 예제는 3개로 준비되어 있는데 뭐 간단한 예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 열어보시면 자, 스크롤 트리거 언더바 베이직 1.html 문서가 되어 있고요. 해당 예제를 열게 되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스크롤 트리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CDN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위의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자, 비저블과 그 다음에 인비저블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붙어 있죠.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면 여기서 CSS 적인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비저블과 인비저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CSS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죠? 레퍼런스, 여기 레퍼런스를 다시 볼까요? GitHub에 있는 정보가 맞는데요. 여기서는 자, 요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아래쪽에 GitHub 정보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거기랑 똑같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여기 URL이 이렇게 있거든요. URL. 자, URL을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일단 이제 강좌상으로 URL도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텍스트 파일에다가 관련된 CDN들 이렇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오페서티가 있고요. 그 다음 오페서티가 지금처럼 1과 1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이제 트랜지션은 있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여기다 추가해 놓긴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옵션들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부가적인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단순하게 여기에 대한 개념은요, 이렇게 동작이 될 때, 그죠? 동작이 될 때,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한다 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초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박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드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죠. 자, 일단은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 여기서는 안쪽에 윈도우, 자, add event listener라고 제작을 했고요. 여기서는 로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고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해당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new, 자, 스크롤 트리거 옵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웹에서는 디폴트라고 붙거든요. 이렇게 디폴트라고 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호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dd 코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add 코드를 작성해서 여기서는 이제 안쪽에다가 각각의 샵 박스 1번, 샵 박스 2번, 그 다음에 샵 박스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가 이제 기본적인 인스턴스가 됐고요. 사용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지금처럼 add라는 방식으로 해당하는 이런 요건들, 이 요건들은 돔으로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CSS 방식으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일단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화면이 이제 적절치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화면이 일단은 내려갔을 때 CSS가 붙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발자 모드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이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요. 처음 시작했을 때 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비저블과 인비저블 이렇게 붙어 있죠. 자, 해당 요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저블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이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비저블 클래스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리면 여기서는 비저블 클래스를 이렇게 붙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구간에 대해서는 인비저블이라는 구간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지정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라이브러리가 바로 지금처럼 스크롤 트리거, 그러니까 화면을 따라서 클래스를 추가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코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면 사용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옵션도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스턴스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new로 선언된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const 상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트리거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다음에 여기서 new scroll trigger 제작을 했고요.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라는 걸로 써주는데 이제 우리가 리액트 같은 걸 쓸 때는요, 여기서 디폴트는 빠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면 선언식이 돼서 선언된 내용이 되겠죠. new scroll trigger랑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add식을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은 샵박스 1번, 샵박스 2번, 그 다음에 샵박스 3번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동일하게 저희가 처리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해당 내용들이 하나, 둘, 세 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활용 방식은 트리거 add 할 때 여기다가는 CSS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돔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자, 지정할 때는 이런 방식 이외에도요. 자, 트리거 add라고 쓰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자, div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든 간에 작성하시면 그냥 적용이 되게 돼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 옵션 값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간단한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주석을 걸어서 좀 확인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아래쪽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선언식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애드식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기본 코드 위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들을 저희가 이렇게 오브젝트 유형으로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트리거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트리거하는 방식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클래스 방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옵션들을 간단하게 위치 옵셋이라고 하는데요. 옵셋. 자, 진행되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옵션을 좀 없애 볼게요. 이제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이제 개선할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요. 자, 내렸을 때 자, 비저블이라는 부분이 요 화면이 바로 이게 조금만 보여도 바로 비저블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조금만 이렇게 노출이 돼도 바로 클래스가 변경이 됩니다. 그죠? 요 조금만 이제 노출이 돼도 클래스가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렇게 로딩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위로 올렸을 때 다시 재발생이 되는데,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제 한 번만 발생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패럴렉스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트리거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자, once true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번만 발생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옵션이 되겠고요. 자, 이게 깨져 보이네요. 이게 옵션이요. 이렇게 작성돼야 됩니다. 그죠? 자, 트리거라는 이런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그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ffset이라는 값을 지정을 합니다. offset이라는 값을 지정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의 엘리먼트 위주로 해서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먼트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XY 위치를 적을 수 있는데 X는 뭐 별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Y는 0.25 이건 이제 0.25라는 건 25% 정도가 노출이 됐을 때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오브젝트가 한 25% 정도가 나왔을 때 자, 나왔을 때 그때 발생이 된다 이거죠. 25% 정도 나왔을 때 발생이 되는데 자, X 위치는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once true에 대한 옵션을 한번 보시면 한 번만 발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습니다. 트리거라는 건 이벤트를 유도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옵션들은 사실 이제 바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을 조금 개선해 보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옵션을 지정을 했고요. 자,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지금처럼 아래쪽에다가 자, 트리거라고 작성했고요. 트리거. 자, 일반적으로 이제 once는 true가 맞고요. once. 일반적인 그런 패럴렉스 구조에서는 자, 오브젝트 안쪽에 또 오브젝트를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ffse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ffset에 대한 이런 기준은 저희가 뷰포트를 보통 지정합니다. 뷰포트. 자, 뷰포트는 화면의 그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윈도우 기준으로 여기서 한 25% 정도, 한 이 정도가 되겠죠. 25%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자, 뷰포트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자, Y 위치가 0.25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25%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5%예요. 화면에 25% 정도 노출이 됐을 때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화면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자, 요 정도 화면에서 25% 정도 노출이 됐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스크롤 트리거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조금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스크롤 트리거에서 연결해서 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